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화 상담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들도 가끔 오거든요.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한 부모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하지 않아서 좀 걱정인 좀 관계가 어려운 어머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녀를 좀 이해하게 되면서 상담을 마친 케이스가 기억이 납니다. 상담 쪽은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석사가 또 기본인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이런 분들, 등장한 분들 사이에서 나를 조금 어필하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컨셉을 잡아서 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김혜자상이라는 재밌는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김혜자상 수상자 최부영입니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나면 기관장님이나 면접위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상이 어떤 상인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조금 질문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김혜자상이라는 거는 제가 사람들을 푸근하게 대하고 편하게 대해준다는 의미로 받은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상담사로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나를 소개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김혜자상 수상처럼 좀 사람을 편하게 대하고 이렇게 면접 자리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에서는 저는 이제 어리고 그다음에 상담 경력이 없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다들 단점이 하나씩 있으실 텐데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 단점은 그래서 제가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조금 극복하고 그 다른 방법으로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라는 포부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보가 부족한 게 되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준비하시는 수기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거를 조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상담 쪽도 취업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과 저의 이런 작은 도움으로 조금 면접에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면접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청 청소년 안전망 사업 담당하고 있는 문선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원래는 기반은 복지 기반이에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었는데 이제 일하는 분야를 변경하면서 지금 안전망 사업에 들어오면서 청소년 상담 쪽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만나는데 또 저희는 청소년이 그냥 청소년이 아니고 고위험군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행이라든지 또 이제 학교 부정이라든지 좀 힘든 친구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때는 실질적으로 상담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격연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사실 2주간의 시간을 내기는 그 당시는 되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먼저 치르고 이제 연수 부분은 제가 퇴사하고 나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집단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제 14명 정도 그때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참여하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상담 베이스셨어요. 저만 이제 복지 베이스였는데 이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솔직히 드물거든요. 저희가 대상자들의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문제 해결 이제 사례 관리 쪽으로 하는 부분이 더 포커싱이 돼 있지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들어줄 만한 솔직히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저도 너무 낯설고 그런데 다른 상담 선생님 이제 베이스로 가진 선생님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저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럴 때 이렇게 좋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 부분도 낯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이제 조언을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이제 느낌으로 표현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 이제 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는 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 2주간에 되게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조언을 얻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베이스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정말 충실하게 다른 분들과 교류하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기본적인 지식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많이 격려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일적으로 접목시켜 봤을 때 솔직히 저도 연수를 받을 때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낯설고 이런데 청소년들이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몇 번 봤다고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신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고 또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혹시 청소년들이 자기 감정을 서툴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씩 청소년들이 기다려주시고 저는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은 기다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조금만 이제 각자마다 시간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고위험군 청소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전 후 초기 상담으로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오는 게 아니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바로 먼저 최전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뿐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라포 형성이라든지 그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데 다가가는데 진짜 정말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론적으로나 실기적으로나 필요한 부분이 청소년 상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그냥 하나의 그냥 자격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수부터 해서 그것도 과정들이 있잖아요. 1급, 2급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쌓아가면서 분명히 이제 담당자로서 실무자로서 역량을 키워야지만이 청소년들과의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없다면은 솔직히 좀 업무를 하는데 조금만은 더 힘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연수하는 부분이나 공부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업무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상담 기법이라든지 우리가 또 청소년 베이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업무에서는 솔직히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지만은 제가 복지 베이스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제가 예전에 면접 볼 때도 입사 면접 볼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마다 또 각자의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관리를 한다고 몇 개월 만에 단타로 치고 장타로 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각자 한 명 한 명당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게 천천히 기다려주고 묵묵히 그 다음에 그게 좀 개선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오는 회개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지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면은 분명히 그 청소년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상담사 얘기하면은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담사를 준비하시면서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도사는 쉬운데 상담사는 너무 어려워.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고 시험도 어렵고 연수도 너무 길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노력한 만큼 되게
좋은 결실로 다가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업무적이 되든 업무뿐만 아니고 저는 삶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포커싱해서 만나진 않잖아요. 분명히 다양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또 자녀 키울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대상자를 만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도전이 되게 나중에 귀하게 열매로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산초등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용현우라고 합니다. 이번 슬기로운 청소년 상담사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에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했던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었는데 이곳에서 수상하게 되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아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상담사 보수 교육이나 또 자격 연수 등에서 상담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크다는 게 저는 큰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연수 때 추억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질 높은 강의나 실습 또 친절했던 스태프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추억은 지금의 제 아내를 자격 연수에서 만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의에 열중했던 아내의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조였어가지고 더 이제 좀 친하게 지나게 되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은 같이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도 같이 듣고 또 상담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청소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래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 있는 개입을 필요한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청소년 상담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몸이 아프면 보건실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이제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직장에서 청소년 상담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이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뚜기가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청소년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저는 청소년이 넘어져도 괜찮다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수기를 쓰게 된 거는 사실 저희 센터장님께서 너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한 부분들이 많은데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한다라는 게 좀 주저되긴 했었는데 소장님 말씀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고요. 작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좀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 지금까지 잘 해온 좀 스스로한테도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도 참 기쁘지만 쓰는 작업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좀 의미 있었던 수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하면서 좋은 거는 정말 아이들이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확확 좋아지는 부분들 그냥 저의 격려와 지지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갑자기 좋은 행동을 한다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나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청소년들의 좀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담하는 선생님들한테 좀 보람과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힘든 점은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 상담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청소년을 1년 넘게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가족의 변화가 필요한데 환경적인 개입이 좀 어려울 때 이런 부분에는 이제 상담자들이 조금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작은 목표를 세워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거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돌아올 때 그 당시 그 시간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한순간이지만 걔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는 사실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소년 시기에 있을 때 제가 도움을 받고 싶었던 도움들을 지금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시기를 잘 보내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력이 10년 정도 쌓이고 나니까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는 후배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선생님들한테 좀 좋은 조언도 해주고 저를 이제 이끌어 주셨던 선배님들처럼 좀 함께 동행하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2급을 칠 때 제가 꽤 많이 시험이 어려워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면 더 좋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둔다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진 않지 않을까요? 청소년 상담사와 함께 지금 현재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해서 달리고 있는 이인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수상을 통해서 저의 그런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격려받는 느낌, 축하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저에게 있어 취업의 마중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된다고 바로 취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면서 제가 그 자격 연수를 받으면서 얻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취업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론 위주의 그런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습 위주고 현장 위주의 그런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 연수나 보수 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런 집단 상담, 그런 상담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이렇게 다시 배울 기회가 잘 없는데 보수교육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을 저희가 골라서 자기가 필요한 할 때에 골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상담을 해 나가는 사람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취업이 정말 쉽지 않은 시기인데 저도 한 3년 정도 정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사를 딴 이후에 제가 이제 청소년 분야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진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분명해질수록 취업이 더 그게 저는 취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반드시 길이 생기고 또 저는 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